희미한 빗줄기가 먼지를 타고 내려앉는 병실. 창가에 놓인 시계는 오후 2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 동안 멈춰 있던 한기훈의 의식이 천천히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손가락 끝에서부터, 그리고 천천히 눈꺼풀의 떨림으로 이어집니다. 흐릿한 목소리가 병실에 울립니다. 담당 의사와 간호사가 놀란 표정으로 달려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기적을 목격한 사람들 특유의 당혹감과 기쁨이 교차하고 있었죠. 한기훈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이 눈부셔 눈을 다시 감았다가 열었습니다. 한기훈 씨, 저희 말 들리시나요? 손가락을 움직여 보세요. 간호사의 목소리가 먼 데서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한기훈은 힘겹게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온통 물음표뿐이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왜 이렇게 몸이 무거운 거지? 축하합니다. 기적이에요. 5해 만에 깨어나셨어요. 의사의 말에 한기훈은 놀란 눈을 크게 뜨려 했지만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근육은 그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5해라니. 마지막으로 기억나는 건 아내와 아들과 함께 여행을 가기 위해 운전하던 순간이었습니다. 이후의 기억은 모두 공백입니다. 아내, 아들. 간신히 말을 내뱉는 한기훈에게 간호사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연락드렸습니다. 곧 오실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한기훈의 가슴이 쿵쾅거립니다. 아내와 아들을 만날 생각에 온몸이 떨리는 느낌입니다. 하지만 들어온 건 아내 혼자였습니다. 깨어났다면서요. 차가운 목소리, 반가움이나 놀라움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한기훈은 눈으로 아들을 찾았지만 문 밖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준이는 어디? 바둑대회요. 바쁜 애예요, 이제. 아내 정미영의 목소리에는 과거의 따뜻함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병상에 누운 남편을 내려다보는 그녀의 눈빛에는 냉담함이 깃들어 있었죠. 미영아, 얼마나 지났어? 5해요. 긴 시간이었죠. 정미영은 짧게 대답하며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에는 결혼 반지가 없었습니다. 한기훈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많이 바뀌었겠네. 네, 많이 바뀌었어요. 당신 없던 5해 동안 우리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으니까요. 한기훈은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정미영의 표정에서 더는 자신에게 남은 자리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니까요. 퇴원 후 한기훈이 돌아간 곳은 예전 자신의 집이 아닌 재활센터였습니다. 오랜 시간 누워있던 몸은 일상으로 돌아가기엔 너무 약해져 있었죠. 한기훈은 매일 재활 치료를 받으며 아내와 아들에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냉담한 문자 메시지 몇 줄뿐이었습니다. 지금은 만나기 어려워요. 이준이도 바쁘고 나도 정리할 게 많아서. 한 달 후 드디어 아내가 재활센터를 찾아왔습니다. 한기훈은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직 몸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가족과 함께 살 준비는 되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정미영이 꺼낸 서류 한 장은 모든 희망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이혼 서류예요. 서명해 주세요. 이게 무슨 소리야? 한기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미영은 냉정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당신이 사고 난 지 3년째에 이미 마음을 정리했어요. 당신이 깨어날 거란 희망도 없었고, 그래서 지금 최연우 씨와 함께 살고 있어요. 당신 사고 전부터 알던 사람이에요. 한기훈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소식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이준이는 내 아들은 어떻게 된 거야? 정미영의 표정이 처음으로 밝아졌습니다. 이준이요? 이젠 바둑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해졌어요. 한국의 천재 소년, 바둑 신동. 각종 타이틀을 다 갖고 있죠. 국제대회에서도 우승했고 광고 모델로도 활동하고 있어요. 정미영의 목소리에는 자랑스러움보다는 성취감이 묻어났습니다. 그리고 은근히 드러나는 우월감도 느껴졌죠. 내가 이준이를 만날 수 있을까? 정미영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안 돼요. 이준이는 지금 중요한 시기예요. 국제대회를 앞두고 있고 정신적으로 안정을 취해야 할 때죠. 당신이 갑자기 나타나면 아이에게 혼란만 줄 뿐이에요. 하지만 난 아버지잖아. 5해나 못 본 내 아들을. 법적으로요? 곧 이혼할 텐데요. 현실적으로도 당신이 이준이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당신은 아무것도 못해요. 법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한기우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내의 말이 무섭게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자신은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으니까요. 직업도, 돈도, 그리고 가장 중요한 아들에 대한 권리도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난 그저 아들을 보고 싶을 뿐이야. 정미영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불가능해요. 우리 생활에 끼어들지 마세요. 이준이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한기우는 작은 원룸을 구해 겨우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바둑학원에서 가르치던 과거의 경력을 살려 아르바이트를 구했지만 오랜 공백기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건강 상태로 인해 정식 교사가 아닌 보조교사로 일하게 되었죠. 그래도 한기훈에게는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아들 이준이를 찾는 것. 인터넷을 검색하자 이준이의 최근 소식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천재 바둑소년 한이준, 국제유소년 바둑대회 결승 진출, 한국 바둑의 미래, 12살 한이준의 놀라운 행보. 기사마다 이준이의 사진이 실려 있었습니다. 까만 정장을 입고 진지한 표정으로 바둑판 앞에 앉아 있는 모습이었죠. 한기훈의 목이 메었습니다. 5해 전 7살이었던 아들이 어느새 12살 훌쩍 큰 모습이었습니다. 사진 속 이준이의 눈빛은 또래 아이들과는 달리 어딘가 무거워 보였습니다. 승리의 기쁨을 담은 사진에서도 이준이의 미소는 입술에만 머물러 있었고 눈빛은 어딘가 불안해 보였죠. 이준아, 많이 컸구나. 한기훈은 손가락으로 화면 속 아들의 얼굴을 쓸어내렸습니다. 다음 대회 일정을 확인한 그는 결심했습니다. 아들이 출전하는 대회장에 가보기로 한 것이었죠. 대회 당일 한기훈은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대회장을 찾았습니다. 이준이의 경기는 메인홀에서 열렸고 많은 관중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뒷자리에 앉은 한기훈은 숨죽이며 이준이의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이준이는 경기 내내 침착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가끔 턱을 개고 생각에 잠기는 모습이 어린 시절 한기훈과 바둑을 두던 모습과 꼭 닮아 있었죠. 역시 내 아들이야. 한기훈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경기는 이준이의 승리로 끝났고 인터뷰가 이어졌습니다. 한이준 선수, 오늘 경기 어땠나요? 괜찮았습니다. 상대방이 실수한 부분을 놓치지 않고 잡아낸 것이 승리의 요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아이치고는 너무 어른스러운 대답이었습니다. 한기훈은 그런 이준이의 모습에 안쓰러움을 느꼈습니다. 인터뷰가 끝나고 이준이가 대회장을 나서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한기훈은 누군가 이준이의 어깨를 강하게 잡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정미영이었습니다. 왜 마지막에 그런 실수를 했어? 더 깔끔하게 이길 수 있었잖아. 이준이는 고개를 숙인 채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죄송해요, 엄마.
한기훈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승리한 아들에게 축하가 아닌 질책을 하는 모습에 분노가 일었지만 지금은 나서서는 안 될 때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는 며칠 동안 이준희의 일정을 조사했고 매주 화요일 오후에 개인 레슨을 받기 위해 한 바둑학원에 간다는 정보를 얻었습니다. 다음 화요일 한기훈은 바둑학원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오후 5시 드디어 이준희가 학원 문을 나와 혼자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한기훈은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천천히 일어나 이준희 앞에 섰습니다. 이준아. 이준희는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처음 보는 낯선 사람 앞에 경계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누구세요?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기훈은 천천히 모자를 벗었습니다. 아빠야. 이준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놀라움, 혼란, 그리고 무언가 알 수 없는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이준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여기 아무도 없지? 와줘서 고마워. 한기훈은 조용한 공원 한편에 자리를 잡고 작은 접이식 바둑판을 펼쳤습니다. 이준희는 여전히 말없이 아버지의 모든 행동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처음 만난 날 이후 이준희는 한기훈의 제안에 응해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몰래 만나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어떤 수를 배웠어? 이준희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역철포에 대해 배웠어요. 그래. 그럼 한 번 더 볼래? 아빠가 상대해 줄게. 아직은 어색했지만 바둑판 앞에 앉아 이준희의 표정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돌을 놓는 손길은 자신감이 넘쳤고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한기훈은 아들의 실력에 놀랐습니다. 5해 전 어린아이에게 바둑의 기본을 가르치던 때가 떠올랐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구나. 아빠는 이 수를 생각하지 못했어. 이준희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마도 오랜만에 진심 어린 칭찬을 들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정말 대단한 걸까요? 당연하지. 내 나이에 이 정도 수준이면 천재가 맞아. 이준희는 고개를 숙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천재. 모두가 저를 그렇게 부르지만 저는 그냥 바둑이 좋아서 두는 건데. 한기훈은 아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주변의 기대와 압박 속에서 자신의 진짜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는 아이의 모습이 안타까웠습니다. 바둑이 즐겁니대? 이준희는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잠시 생각하더니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때로는 무섭기도 해요. 지면 안 될 것 같은 압박감이 있어서. 그래도 좋아하는 거지? 네. 특히 아빠랑 바둑 두는 게 제일 좋아요. 이 말은 한기훈의 가슴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첫 만남 이후 여러 차례 비밀스럽게 만난 두 사람은 바둑을 통해 조금씩 서로에게 마음을 열고 있었습니다. 이준희는 바둑 이외의 감정을 표현하는데 서툴렀지만 한기훈 앞에서는 조금씩 자신의 마음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생활은 어때? 친구들은 많아? 이준희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학교에 자주 못 가요. 대회랑 훈련 때문에. 그리고 엄마가 일반 학교는 의미 없다고 해서 검정고시 준비 중이에요. 한기훈은 놀랐습니다. 12살 아이가 학교에 다니지 않고 검정고시를 준비한다니 지나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친구들이랑 놀 시간은 있어? 거의 없어요. 학원에서 만난 바둑 두는 형들이 가끔 말 걸어주긴 하지만 한기훈은 이준희의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아이의 손은 차갑고 마른 상태였습니다. 이준아, 너 혹시 바둑 말고 다른 꿈이 있니? 이준희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마도 이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었을 겁니다. 다른 꿈요?
그래, 바둑 말고 해보고 싶은 거. 이준희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한번 그냥 평범한 아이처럼 학교 다니면서 친구들이랑 축구도 하고 싶어요. 한기훈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너무나 평범한 소망인데 이준희에게는 그것조차 사치였습니다. 이준아, 아빠랑 살래? 질문이 입에서 튀어나온 순간 한기훈도 놀랐습니다. 하지만 이미 뱉은 말이었습니다. 이준희의 표정이 굳었고 고개를 숙인 채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엄마가 알면 무서워요. 그 말을 들은 한기훈은 세상의 모든 무력함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지켜주지 못하는 부모로서의 무력감이었습니다. 한기훈은 집으로 돌아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준희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엄마가 알면 무서워요. 그 짧은 말 속에 담긴 이준희의 두려움과 불안이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소리를 들으며 한기훈은 5해 전 마지막으로 보았던 7살 이준희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아빠, 내일은 어디 갈 거예요? 장난스럽게 웃던 이준희의 맑은 눈빛. 모든 것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지금의 이준희는 자신의 감정을 숨기는데 익숙한 어른스러운 눈빛을 가진 아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기훈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내 아이를 돌려받을 거야. 어떻게든. 다음 날 한기훈은 변호사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아들의 양육권을 요구하기 위한 절차를 알아보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변호사의 설명은 냉정했습니다.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이혼 후 5년 가까이 접촉이 없었고 현재 경제적 안정성이 부족하신 상황에서는. 하지만 전 아버지입니다. 게다가 그동안은 제가 의식불명 상태였으니까요. 법정에서는 아이의 최선의 이익을 우선시합니다. 현재 어머니 쪽에서 아이가 안정적인 생활과 교육을 받고 있다면 법원은 현 상태를 유지하는 쪽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기훈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최선의 이익이라. 이준희에게 정말 좋은 것은 무엇일까요? 고급 아파트에 살며 바둑 신동으로 키워지는 거? 아니면 평범하게 학교에 다니며 친구들과 어울리는 거? 변호사 사무실을 나와 터덜터덜 걸으며 한기훈은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준희의 눈빛에서 읽은 외로움과 갈망이 자꾸 떠올랐으니까요. 무언가 다른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며칠 후 한기훈은 다시 이준희와 만났습니다. 이준희는 평소보다 더 침울해 보였습니다. 무슨 일 있니? 이준희는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가 최연우 아저씨랑 결혼한대요. 한기훈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현실로 다가오니 충격이 컸습니다. 그래,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괜찮아요. 아저씨는 저한테 별로 관심 없어요. 그냥 엄마랑만 이야기해요. 이준희의 담담한 말투 속에 숨겨진 외로움이 느껴졌습니다. 한기훈은 이준희의 어깨를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이준아, 아빠는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존중할 거야. 하지만 한 가지만 알아줬으면 해. 아빠는 언제나 너를 사랑하고 내 곁에 있고 싶어. 이준희는 바둑판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고개를 들어 한기훈을 바라봤습니다. 아빠, 만약 제가 아빠랑 살고 싶다고 하면 정말 가능한 거예요? 한기훈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희망의 빛이 번졌습니다. 물론이지. 아빠는 지금 내가 올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하고 있어. 작지만 방도 따로 마련했고. 이준희의 눈에 잠시 기쁨이 스쳤지만 곧 불안한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엄마가 절대 허락하지 않을 거예요.
전 바둑으로 돈을 벌어오니까. 그 말에 한기훈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12살 아이가 자신을 돈을 벌어오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니. 이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이준아, 넌 돈을 벌어오는 사람이 아니야. 넌 그저 아이일 뿐이야.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 돼. 이준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저는 못해요. 엄마는 절대. 이준이의 떨리는 목소리에서 심한 두려움이 느껴졌습니다. 한기훈은 아들을 더 몰아붙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이준이에게 시간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한기훈은 아들을 가만히 안아주었습니다. 처음에는 긴장하던 이준이의 몸이 서서히 편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괜찮아. 서두르지 말자. 아빠는 언제나 여기 있을 거야. 그날 헤어질 때 한기훈은 이준이에게 작은 선물을 건넸습니다. 미니어처 바둑판이었습니다. 혼자 있을 때 생각나는 수가 있으면 여기다 둬보렴. 다음에 만나면 함께 검토해 볼까? 이준이는 조심스럽게 선물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망설임 없이 한기훈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죠. 고맙습니다, 아빠. 그 작은 미소가 한기훈에겐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정미영의 연락은 예상치 못하게 왔습니다. 한기훈의 휴대폰이 울렸고 화면에 미영이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여보세요? 한기훈 씨, 더 이상 이준이를 만나지 마세요.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한기훈은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는 척하지 마세요. 이준이가 매주 화요일마다 어디에 가는지 알아봤어요. 당신이 우리 아들을 몰래 만나고 있더군요. 한기훈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었습니다. 맞아요. 이준이를 만났어요. 내 아들인데 왜 만나면 안 되죠? 법적으로 아직 아버지란 이유만으로 아이의 생활을 방해할 권리는 없어요. 이준이의 바둑 실력이 요즘 들어 흔들리고 있어요. 다음 달에 중요한 국제대회가 있는데 당신 때문에 정신이 분산되고 있다고요. 한기훈은 화가 치밀었습니다. 아들을 만난 게 방해라니요. 그리고 이준이의 성적이 떨어진다고? 그건 단지 핑계에 불과했습니다. 이준이는 바둑 성적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필요해요. 부모의 사랑, 친구들과 어울리는 시간. 아이답게 살 권리 말이에요. 정미영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감상적인 소리 하지 마세요. 현실을 보세요. 이준이는 이미 프로 선수예요. 1년에 벌어들이는 수입이 당신이 평생 벌 수 있는 돈보다 많아요. 이 아이의 미래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돈이 전부인가요? 이준이의 행복은요? 행복? 그건 성공하고 나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이준이에게 지금 필요한 건 훈련과 집중력이에요. 한기훈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대화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왜 갑자기 연락한 거죠? 그냥 이준이에게 만나지 말라고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정미영의 목소리가 더욱 차갑게 변했습니다. 경고하려고요. 다시 이준이에게 접근하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어요.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할 거고 아이 양육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소송도 불사할 거예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요? 난 그저 이준이는 내 아이예요. 그리고 솔직히 말할게요. 그 아이는 내 돈줄이에요. 당신이랑 살게 둘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한기훈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확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 조심스럽게 상대방을 배려하며 접근했던 자신의 태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준이는 구출되어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신 말대로 하죠. 전화를 끊은 한기호는 곧바로 변호사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질문을 했습니다. 아이의 의사는 얼마나 중요하게 반영되나요? 만약 아이가 직접 아버지와 살고 싶다고 법정에서 말한다면요? 변호사의 대답은 희망적이었습니다. 아이의 나이가 12살이라면 법원은 아이의 의견을 상당히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특히 아이가 분명한 이유와 함께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표현한다면요. 한기호는 마지막 카드를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준희에게 용기를 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한기호는 이준희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준아, 내일 만나자. 마지막 일지도 모르지만 아빠는 내가 어떤 결정을 하든 끝까지 지켜볼 거야. 세계 유소년 바둑대회 결승전 날이 밝았습니다. 전국의 뉴스가 이 대회를 중계하고 있었고 한국 대표 한희준과 중국 대표 양리의 대결은 많은 관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경기장은 사람들로 가득 찼고 앞줄에는 정미영과 최연우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한기호는 모자를 깊게 눌러 쓰고 가장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마지막 만남 이후 이준희와 연락이 끊긴 지 3주가 지났습니다. 정미영이 이준희의 휴대폰을 압수했을 것이라고 짐작했습니다. 하지만 한기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경기는 치열했습니다. 이준희는 초반에 불리한 상황에 놓였지만 중반부터 놀라운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바둑판만을 응시했습니다. 5시간의 접전 끝에 이준희는 역전승을 거두었습니다. 한국의 바둑 신동 한희준, 세계 유소년 바둑대회 우승, 관중들은 기립박수를 보냈고 취재진들이 이준희에게 몰려들었습니다. 정미영은 환하게 웃으며 이준희 곁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이준희의 표정은 의외로 담담했습니다. 그때 한 취재진이 이준희에게 마이크를 내밀었습니다. 한희준 선수, 우승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이준희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열심히 준비한 만큼 결과가 나와서 기쁩니다. 정형화된 대답이었습니다. 취재진은 계속해서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이준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객석을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한기호는 그 순간 아들의 눈빛과 마주쳤습니다. 이준희는 아버지를 발견한 것 같았습니다. 그의 눈에서 결심이 엿보였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실 정미영이 이준희의 어깨를 꾹 누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준희는 앞으로 국제무대에서 더 활발히 활동할 예정입니다. 다음 달에도 중요한 대회가 있고, 그러나 이준희는 어머니의 말을 끊고 마이크를 다시 잡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는 바둑 외에 다른 꿈도 있습니다. 취재진들이 갑자기 흥미를 보였습니다. 정미영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바둑 외에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준희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평범한 아이가 되고 싶어요. 학교에 다니고 친구들과 놀고, 그리고 이준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용기를 내어 마지막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아빠와 살고 싶어요. 현장이 순간 정적에 잠겼습니다. 카메라 플래시만이 터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미영은 당황한 표정으로 이준희의 손을 잡아 끌려 했습니다. 이준아, 무슨 소리야? 피곤한가 보구나. 오늘은 인터뷰는 여기까지. 그러나 이준희는 어머니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관중석을 향해 외쳤습니다. 아빠, 아빠가 여기 계시죠?
한기호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모자를 벗고 아들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취재진들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저기 계신 분이 제 아빠예요. 5해 전에 사고로 의식불명이었다가 최근에 깨어나셨어요. 엄마는 제가 아빠를 만나는 걸 막았지만 저는 아빠와 함께 살고 싶어요. 한기호는 아들 앞에 서서 눈물을 참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준희는 주저없이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준희의 고백 이후 3개월이 지났습니다. 작은 시골 마을, 한적한 집 마당에는 여름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한기훈과 이준희는 평상 위에 바둑판을 펼쳐놓고 대국 중이었습니다. 이준희는 이제 13살이 되었고 얼굴에는 건강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이수는 어떠세요, 아빠? 한기훈은 아들이 놓은 돌을 보며 턱을 문질렀습니다. 의외의 수인데? 이거 위험한데? 이준희는 장난스럽게 웃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길지도 몰라요. 한기훈도 따라 웃었습니다. 그래도 아빠는 내가 아들이라 늘 이긴 기분이야. 양육권 소송은 예상보다 빨리 끝났습니다. 이준희의 분명한 의사표현과 언론의 관심 덕분에 법원은 한기훈에게 임시 양육권을 부여했고 정식 재판에서도 이준희의 의견을 존중하여 한기훈에게 양육권을 최종 판결했습니다. 물론 정미영의 면접교섭권은 보장되었지만 그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이준희를 만나러 오지 않았습니다. 아빠, 학교 친구들이 저더러 바둑 천재래요. 그래, 기분이 어땠어? 이준희는 잠시 생각하더니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불편했어요. 그런 눈으로 볼까봐. 하지만 친구들은 그냥 저를 이준희로 봐주더라고요. 바둑 두는 이준희, 축구 못하는 이준희, 그냥 평범한 친구로요. 한기호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준희가 원하던 평범한 일상이 드디어 시작된 것입니다. 아빠, 이번 주말에 태권도 학원에 등록해도 될까요? 학교 친구들이 다 다닌대요. 당연하지. 내가 하고 싶은 건 뭐든지 해봐. 이준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의 일상은 이제 바둑만이 아닌 다양한 경험으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바둑은 이준희의 삶에서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의무가 아닌 즐거움으로 두고 있었죠. 저녁이 되자 한기훈은 식탁에 간단한 저녁을 차렸습니다. 요리 실력은 아직 서툴렀지만 아들과 함께 식사를 준비하는 시간이 즐거웠습니다. 아빠, 내일 담임 선생님이 상담하고 싶대요. 제가 수학을 못해서. 한기훈은 웃으며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아. 함께 공부하면 되지. 아빠도 수학은 약했으니까. 정말요? 아빠도 못하는 게 있어요? 당연하지. 완벽한 사람은 없어.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야. 이준희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두 사람은 마당으로 나와 별을 보며 앉았습니다. 이준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 요즘 바둑대회 나가지 않아서 돈 많이 못 벌죠? 한기훈은 놀라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런 걱정은 하지 마. 아빠가 학원에서 가르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잘 살 수 있어. 그래도 제가 더 크면 다시 대회도 나가고 싶어요. 그냥 제가 하고 싶어서요. 억지로가 아니라. 한기훈은 아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내가 원할 때, 내가 즐겁게 할 수 있을 때 언제든지 시작하면 돼. 아빠는 언제나 내 편이야. 창밖으로 별빛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이준희는 아버지의 품에 기대어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그의 얼굴에는 두려움이나 불안함 대신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한기훈은
아들의 숨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진짜 가족은 함께 있고 싶은 사람이다. 그리고 그는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평범한 일상에 두 사람의 그림자가 나란히 별빛 아래 늘어져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진정한 의미의 가족으로 다시 서 있었습니다.